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색채 배색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색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상환을 보고 거기에서 DNA를 추출하여 색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색채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자인에 어떻게 쉽게 색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시 방법까지 함께 볼 테니까요. 모두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색상환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먼세례 색상환을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흔히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색상환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의 보색은 뭐 오렌지, 청록색의 보색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색의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색의 대비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색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색 대비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옷을 입을 때는 보색 대비로 옷을 입으면 놀림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튀니까 놀림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깔맞춤으로 유사색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래픽 디자인으로 작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예시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보색 대비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주황색이 만들어지는 이 근접색, 그리고 노란색의 근접색, 연두색의 근접색, 녹색의 근접색을 모두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어떻게 색을 사용하면은 색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백과 사전에 다시 우리가 색조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톤이라는 것을 색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도와 채도 두 가지를 흔히 색조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도를 흰색이 많이 섞였을 때, 그리고 명도가 높을 때는 흰색이 많이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흰색이 있을 때, 그리고 검정색이 있을 때는 명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렇게 순색이 아니고 여기에는 순색이고 순색이 아닐 경우에는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비비드한 컬러가 들어갔을 때에는 채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막 머릿속에 같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기본색 중심으로만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색 중심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색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리쉬 아니면은 뭐 화이트가 많이 섞인 색, 이런 식으로 라이트한 색 아니면은 뭐 흐린색,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머릿속에다가 넣어두고 색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노란색과 보라색을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야지 내가 색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색과 노란색은 부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이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색을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색을 가져올 경우에는 배색을 비슷한 색끼리 해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색을 만약에 유사색으로 배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사색으로 한 번 더 놔볼까요? 이렇게 어색하게 되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오렌지의 밝은 색과 그리고 원래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색을 많이 쓰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색이라면
레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색이 DNA가 다른 색을 가져오겠습니다. DNA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화이트한 오렌지색은 화이트와 그리고 노란색, 레드가 섞여서 가져오는 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DNA가 가장 많이 추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줏빛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빨강색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의 DNA는 레드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바이올렛 계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색이 잘 어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아니면 색을 확실히 빼가지고 뭐 화이트를 좀 더 많이 섞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색을 할 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배색을 하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색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 이렇게 배색 테이블을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막상 하면은 작업이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색을 어떻게 하면은 또 어울릴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색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레드색, 근데 오렌지색이 조금 더 흐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할 수가 있죠. 흐린 핑크. 그리고 색을 쓸 때에는 이렇게 화이트가 많이 섞인 색을 쓸 때에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핑크색을 썼을 때는 보라색이지만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DNA가 전혀 다른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배색을 할 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초록색의 DNA와 그 다음에 빨간색의 DNA는 서로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빨강색은 여기에 있고 초록색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색 대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초록색의 밝은 초록색 위에 빨강색이 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 그냥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보고 그냥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이 나보는데, 지금 이 색 같은 경우에는 DNA가 다르지만 어색한 이유가 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은 색이면은 이 색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색을 사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레드, 그러니까 핑크색을 사용을 해서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또 유사색이 되면은 또 색이 안 어울리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색으로 배색을 또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배색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다 보면은 색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머릿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런 배색을 하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배경이 있는 두 가지 색에서는 배경색과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오는 색의 콘트라스트를 최대한 강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색이 아니더라도 콘트라스트 차이가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색을 어떤 걸로 정할까? 기준색을 내가 팥죽색 같은 색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 색에 맞는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주는 것이죠. 지금 노란색도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맞춰주면 되고, 여기 안에 어떤 색을 더 들어가야 되는 패턴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도트로 한번 놔볼게요. 패턴을. 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도 어떤 뭔가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핑크색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으면 물론 이 색이 잘 보이긴 하겠지만 많이 죽어 보이죠. 그래서 색을 어떤 색을 쓸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오렌지색 같은 것을 쓴다던가 아니면 색을 좀 조절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배경색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발랄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배경색을 더 죽이게 되면은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색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강렬한 색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빨강색과 여기에 파란 계열 같은 경우 좀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강색이랑 같이 쓸 때에는 보라색이 레드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란색과 파란색이나 이런 초록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 보라색이 블루가 많이 섞여 있는 보라색이라면은 이쪽에 있는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보라색과 오렌지 아니면 옐로우, 그 다음에 연두색, 이 정도 색깔들이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민트색이나 이런 색들은 보라색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옐로우, 이런 레드 계열의 색상들이 잘 어울립니다. 공부를 할 때는 핀터레스트에서 뭐 패키지 디자인을 검색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색채를 가져올 때 이렇게 내가 사진이 없는 이미지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민트색이랑 파랑색, 민트색 배경에 파랑색이 들어갔을 때 잘 어울리는구나. 민트색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렌지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좋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렌지색에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오렌지색에 민트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같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볼 때 이렇게 같이 많이 봐요. 뭐 이 디자인이 좋은 것이 조형적으로 뭐 특이한 재미도 있지만, 화이트가 많이 섞인 핑크색, 그 다음에 레드와 화이트가 많이 섞인 블루, 그리고 비비드한 옐로우가 섞이니까 느낌이 괜찮네. 아니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지? 뭐 유화적인 느낌을 주나? 좀 더 팬시한 느낌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머릿속에 외워두는 편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비드한 뭐 보라색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비비드한 오렌지가 좀 옐로우가 많이 섞인 오렌지가 나왔을 때 어떤 되게 밝은 느낌을 줄 수 있구나, 이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외워두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중심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디자인을 찾을 때에는 내가 만약에 사진을 쓰지 않는 그래픽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사진이 없는 이미지들, 그래픽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러스트라서 일러스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죠. 옐로우와 민트색 같은 경우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랑 그 다음에 연두색이, 옐로우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얘는 유사색을 넣었지만 여기에 빨강색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볼 때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핑크색에 옐로우로 딸기를 표현했구나, 연두색에 파랑색으로 이렇게 오렌지를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는 패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트색이랑 보라색을 같이 사용을 했고, 빨강색이랑 그다음 연두색을 같이 사용을 했고, 여기에도 민트색이랑 빨강색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파랑색이랑 옐로우를 많이 섞어서 사용을 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반대되는 색들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강과 주황, 노랑, 연두, 뭐 녹색, 얘네를 DNA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사 DNA가 붙었을 때는 색이 그렇게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색을 사용을 했을 때 색의 조합이 좋아 보이고 그 어울림이 많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봤을 때 유사색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 배 모양이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옐로우의 유사색이 있지만 오렌지색을 같이 사용을 해서 얘를 눈에 띄게 만들어줬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혀두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색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볼 때, 아, 이렇게 파란색이랑 민트색이 같이 들어가고 여기에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머릿속에다 좀 외워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색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색을 잘 쓰는 어떤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색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어떠한 비율로 사용했을 때 좋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블랙이 많이 섞여 있는 색을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경향들을 머릿속에다가 좀 많이 넣어두고 나서 나한테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나면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또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색채 팔레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색채를 배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감각이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한번 디자인에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